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네 같은 사람하고의 이런 공유를 좀 많이 해서 내 길을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시고 자기 고집대로 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럴 때 보면 내 마음이 많이 안쓰럽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호랑이띠 분들, 저번에 제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셔서 호랑이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우선 우리 호랑이띠 분들 운세 딱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딱 지금 느껴졌을 때 호랑이띠 하면 선생님 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으세요? 이분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얻었다라기보다는 왜 지구 한 바퀴 돌듯이 힘들고 고난스럽게 내가 돌고 돌고 돌아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왜 대부분이 보면 범띠들이 고집도 세고 자기만의 그 색깔이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색깔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멜레온이야.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는데 자기 거를 못 찾고 헤매다가 나중에 찾다 보면 나이도 먹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면서 질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우리 단골레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각자의 가진 재주라든가 특징들은 분명히 있는데 자기의 색깔, 자기에 맞는 옷들을 못 입고 헤매다가 보니까 제가 아까 지구 한 바퀴 돌듯이 돈다라고 했잖아. 뱅뱅뱅뱅.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이 험난하다고 느껴지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네 같은 사람하고의 이런 공유를 좀 많이 해서 내 길을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시고 자기 고집대로 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럴 때 보면 내 마음이 많이 안쓰럽지.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조언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그런 색깔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직격타로 날려주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걸 좀 스무스하게 해주는데도 받아들일 때도 많이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픈 띠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띠가 높으니까 드세고 억세고 진짜 강하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내면 속에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범띠에 해당이 된다. 내유외강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분들이 선생님, 내가 약간 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고민거리가 있어도 이걸 주변 사람한테 터놓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안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안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몸이 고달프면 이 또한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대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안쓰러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르신들 우리 같은 이제 구대 만신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보면 왜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띠가 높으면 그만큼 뭐 박복하다 뭐 아니면 그만큼 진짜 힘들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잘 되면 진짜 충신이고 못 되면 역적이고 그래서 내가 이 띠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 건 어떻게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엄마 뱃속에 나오는 거니까 네. 정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가지고 내가 즐기면서 나의 거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만 보고 쫓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지. 그럼 호랑이띠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오히려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한다든지 내가 가정에서도 남편이 있어도 내가 나가서 일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또 못하신 분들도 내 주변에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혼자 싱글이신 분. 이게 왜냐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강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여자지만 남자의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생활하면 되지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 희생하면 되지. 그게 나는 참 마음이 아프거든. 좀 그런 분들. 어쨌든 정말 많은 희생 속에서 정말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 호랑이띠 분들 좀 이런 걸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갑진년에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갑진년에 찾아올 수 있죠. 왜냐면 갑진년에 보면 내가 어떤
어떤 그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똑똑하고 노크를 하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리고 내가 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쩌들었어, 말 그대로 쩌들었어. 그 쩌들은 게 조금은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갑진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 그래서 용기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싱글이었고 주변에서는 범뛰다 보니까 너무 드세니까 드세서 안 돼 라고 이렇게 왜 내쳐졌어도 나를 손잡아주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내년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조금 없잖아 있죠. 그래서 혼자이신 분들 너무 외롭고 적적하게 있지 말고 요 고비만 좀 넘겨라. 그러면 좋은 짝도 만날 수 있고, 또 왜 우리 님도 보고 뽕도 딴다 그러잖아. 그러듯이 내가 님도 만나고 또 금전적인 것도 풀려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해가 갑진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갑진년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 기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하고 100년 해로에 할 거야 라기보다는 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찾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신다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금전의 풍파, 금전의 고난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되게 많았죠. 이 갑진년의 이 금전의 기운도 좀 어떻게 좀 잘 풀릴 수 있을지. 자, 한번. 그동안에 내가 예를 들면 뭐 보증을 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받기는 힘들어. 근데 왜 약간 이게 왜 적은 돈이 됐던 그런 거를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여지껏 속탐백탐 뭐 소가리를 하고 계셨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뚝 떨어져서 원금도 찾지를 못할 그 지경에 있으신 분들, 자, 저는 원래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하는 위주거든요. 어떤 분한테든. 그렇지만 내가 내년에 그게 약간 회복세가 돌아가지는 그런 수니까, 자,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내가 투자를 했어. 그게 조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원상만 복귀가 된다면 얼렁 빼셔라.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면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직장 다니는 직장 내에서의 운기라든지 사업하시는 사업장의 운기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볼까요? 직장 내에서도 내가 상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뭐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밉상 아닌 밉상, 내가 외톨이가 되었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사람들하고의 융합이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시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건에 있어서 도장을 찍을 듯 말 듯 해가지고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분들, 내년에 건수에 있어서 뭐 큰 건이 터진다 이러고 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건서부터 하나씩 열어지는 그런 수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너무 양어깨가 쳐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범띠 여러분들, 내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랬을 때 내가 요게 맞다, 요게 나하고 근사치가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 모면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갑진년 어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직이라든지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확장이라든지 있는 자리에서 변화를 좀 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갑진년의 호랑이띠 분들 운세 봤을 때 이런 변화들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내가 운이 나쁠 때는 엎어져도 접시물에 코바가 죽는다는 얘기 있잖아. 그쵸. 예, 속담에. 이제 근데 이 양반들은 엎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어떻게 보면 범띠 인생에 있어서 갑진년에는 오뚜기 인생이다.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 끝에 내가 힘을 받아서 또 뻘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자, 첫 숟가락에 배는 안 불러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차츰차츰 나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반부가 되고 하반부가 됐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이제쯤에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반드시 느낄 수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노력에 노력을 자꾸 더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호랑이띠 분들 갑진년에 여러한 변화들도 찾아오고 많이 긍정적인 운기가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랑이띠 분들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이나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호랑이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은
고개 넘다 보면 계속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에 고비가 따라지는 법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몇 살까지 살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거에 대한 중요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고비를 넘었을 때 또 다른 고비가 생겼을 때 마음가짐을 똑바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상마저도 올라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